안녕하십니까 고유미 여러분들, 고지TV의 고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본에서 괜찮은 스시집을 한 군데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예전에도 한번 리뷰했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다시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다찌그이 스시 아키라라고 해서 신바시에 있는 매장을 제가 처음으로 가는데, 예전에 스키지 시장점 갔을 때 높은 수준으로 좀 만족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또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보통 런치는 12시 오픈인데 여기가 예약이 안 돼요. 그래서 와서 줄 서서 먹어야 되는 거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11시 10분 정도에 일단 여기에 왔어요. 일단 저보다 앞에 두 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를 아시더라고요. 한국 분이 카푸르셨고요. 처음에 이제 그 메뉴를 걸릴 때 번역을 돌리면서 하길래 제가 메뉴 설명도 해드리고 결국은 같이 먹게 됐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자, 메뉴판부터 구경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일본어 메뉴판 그리고 영어 메뉴판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26 종류 있고요. 이거 모든 게 다 시켰을 때 계산해 보니까 18,530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실제로 뭐가 맛있었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여기서는 26피스 다 시켰습니다. 자, 주류 메뉴판도 한번 구경해봤어요. 녹차는 그냥 건짜고요. 나머지 이건 샘매츠, 이거는 산토리 프리미엄 모르트 중에 한 단계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샘매츠고요. 770엔이라면 좀 오히려 좀 싸게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레몬사와 뭐 여러가지 있고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케 메뉴입니다. 항상 저는 이제 스시도 맛있지만 여기는 구매하기 어렵다는, 이제 일단 여기 아라마사 에크류, 아라마사 코스모스. 이날은 아라마사가 두 종류인데 저는 에크류 쪽에를 이제 간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새 조금 인기 있는 것 중에서는 니치니치 아니면 코크류, 이런 것들이 좀 한국에서도 인기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시 되니까 딱 이렇게 안에 안내해 주십니다. 근데 직원분도 바로 저를 알아봐 주셨더라고요. 혹시 코지사님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좀 놀랐습니다. 안에가 지금 보이는 게 다예요. 거의 3평, 4평 정도 진짜 좁은 평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만 봤을 때는 총 7자리, 그리고 다찌그이 스시라는 거는 서서 먹는 스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날은 일단 아라마사 에크류를 시켰습니다. 이거 있으면 무조건 시키세요. 샘매츠도 시켰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일본에 이제 놀러 갈 때 꼭 매츠는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매츠가 맛있구나 라고 느끼시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전어 고하다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메라고 해서 이제 소금을 해서 이제 식초까지 하는 과정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숙성을 오래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가게가 바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제 약간 좀 신선한 느낌으로 시메하는 스타일이고요. 무엇보다 일단 적조라고 해서 빨간 식초가 들어가는 샤리인데요. 샤리 상태도 좋았고요. 온도감도 있고 식초 느낌도 괜찮았고 염분 조절도 굉장히 좀 이상적인 스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일단 시작했어요. 2年前に食べた築地の時よりよっぽど美味しいですね。本当ですか。자, 다음에는 이제 금능돔 김메다이입니다. 자, 금능돔 샤리 상태가 좋아서 맛있기는 했지만 이거는 좀 아쉬운 한 피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금능돔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껍데기 부분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껍데기 부분 살짝 구워서 먹을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빼버리고 단순히 스시로 하니까 금능돔에 갖고 있는 최고치의 맛은 못 냈던 것 같다. 만에 하나 이제 까다롭게 리뷰한다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은 밥 상태가 좋아서 뭐 맛은 좋았어요. 자, 다음에는 갑오징어 스미카입니다. 위에 소금을 올려주셨네요.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부드러운 식감으로 먹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가츠오 가다랑어입니다. 여기가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일단 가츠오 같은 경우도 이제 야금이라고 해서 위에 생강하고 실파 다진 페이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또 한 단계 두 단계 딱 맛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여기가 주방에 시설도 없기 때문에 뭐 아브리를 하거나 뭔가 복잡한 작업을 못하는 게 단점 아닐까 싶어요.
어느 집안 출신이세요? 물어봤더니 이제 혁오형의 출신이라고 하셨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교토 쪽에 있었다가 도쿄에 와서 이제 스시한 지 1년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가지고 있으시 아키라가 스키지 시장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아침에 생선들 그리고 이제 샤리까지 다 거기서 준비하고 여기 가져와서 영업만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와사비도 와사비를 쓰고 초대리 샤리 그 바란스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 정도라면. 자, 헛기가 이프판 쪽에 이것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아브리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살짝 데친 상태로 이제 가져오셨네요. 부드러우면서 살짝 거들거들한 이 식감이 맛있게 먹었어요. 자, 이번에는 크로무츠라고 해서 케르치 금태처럼 생긴 생선인데요. 이거는 이제 까만색 금태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제 케르치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준비하지 않으면 향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자, 이미 한 잔 마셔버리고요. 그 두 번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마, one of the best sake in Japan. 설치해가지고 영어가 살짝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미슐랭 빕그루만도 받으셨네요. 보통 빕그루만이라고 했을 때는 5만원 이하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게인 것 같은데 여기가 오코노미 스타일이고 또 이제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이제 5만원 이하에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받으셨던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자, 고등어입니다. 시메사바. 고등어도 역시 가을에 먹는 고등어는 이제 기름이 있어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쿠에 자바리입니다. 부드럽게 숙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해서 어린 참치입니다. 거의 10kg 이하의 참치인데 가다나와 먹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다. 약간 여기에 생강이라든지 좀 올라갔으면 좀 더 임팩트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광어입니다. 자, 광어 같은 경우는 좀 씹을수록 좀 맛있는 맛이 있어서 흰살 생선 중에서는 4인급에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거 마지 정갱이입니다. 정갱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살짝 심해를 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여서 약간 여기가 부가적으로 야금이 이런 것들이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고 하면 아쉬운 것 같아요. 가격으로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도 될 수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네요. 자, 광어 지느러미 엔가와입니다. 자, 다음에는 정어리 이와시입니다. 이날은 이와시 정어리 원물이 진짜 맛있으면서 심해도 진짜로 예술을 했었어요. 오이시데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이날은 먹었던 것 중에서는 정어리가 압도적인 1등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아까미입니다. 즈케라고 해서 이제 간장 미리 좀 해놓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까미였는 것 같은데 가르크만 마시긴 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찜뱃살. 그래도 자연산 참치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좀 놀란 거 아닙니까? 이 가격대에서. 자, 다음에는 추르무이 정갱이 시마아지입니다. 흑전추르 정갱이. 일본에서 운이 좋으면 이제 시마아지 같은 경우는 자연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서 추르무이 정갱이는 거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으로. 자, 너미 거부지메라고 해서 다시마 조림. 자, 이것도 흰살 생선 중에서는 맛있었습니다. 맛있어. 자, 다음에는 태그 건이입니다. 라고 하면 일부 사람들이 태그 1입니다. 제분이 그거는 건이 아닙니다. 그런 댓글 나올 것 같아서 일부러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카미 즈케인데 컵대 부분 살짝 삶아서 안에 겨자 들어갔다고 합니다. 좀 재미있는 한 피스였습니다. 다음에는 개가니 돌게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직관적으로 일단 좀 입에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때 느꼈던 거는 T척에서 살짝 좀 짠맛이 느꼈으니까 짠맛에 약간 분들은 좀 짜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시로 아마다이 거부지메 100억동의 다시마 조림. 맛있다. 자, 다음에는 연어알 이크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날은 11월 초였으니까 생연어알이 있어서 이것도 생연어알은 냉동실에 들어갔던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연어알 있으면 꼭 드셔보세요. 자, 피조개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냥 메뉴 오더할 때는 자세히 가격을 보지 않았는데 이 피조개 한 피스가 1,100엔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싸게 먹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원물이 좋아서 그런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이면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자, 이게 히모큐라고 해서 방금 이제 피 쪽에서 나는 부위인데요. 오이하고 같이 이렇게 핸들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비싼 편이죠. 이것도 1,100엔 했던 것 같은데 피 쪽에를 이제 한 마리를 먹었을 때 22,000원이잖아요. 비싸네. 약간 이런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래도 피 쪽에는 실제로는 좀 더 향이 나니까 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니가 나옵니다. 말똥성게. 자, 여기서 보시면 히라카와 수이산 가부시키가 있자. 이거 한국에서도 하이엔드 초밥집에서도 쓰는 우니예요. 그래서 네타 퀄리티는 웬만한 스시비 하이엔드만큼 좋은 거를 쓰는 거는 분명합니다. 이거 가격이 1,430엔이에요. 만에 하나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이제 스시 앵커르나 이제 돈 내서 먹겠다고 하면 보통 3만원 이상, 4만원 받는 이제 가게도 있다고 봅니다. 운이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여기서 2개, 3개 이렇게 시키는 게 오히려 좀 싸게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도로타크 데마키 이렇게 참치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가 맨 처음에 시킬 때 추가 오다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간다고 하면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해서 갈 것 같대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26피스 먹고 일단 배는 떠졌죠. 이렇게 먹었을 때 식사 가격이만 18,530엔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날은 제가 느꼈던 건 일단은 이제 흰살 생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맛이 비슷해요. 그래서 흰살 생선은 그냥 2피스 정도 먹으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막 굽는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껍데기 부분을 살짝 구웠을 때 맛있는 맛이 나오지. 그래도 좀 궁금한다고 하면 550엔이라서 드시고 싶으면 뭐 드셔도 되고, 뭐 그렇다고 이날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습니다. 제가 만에 하나 이제 다음에 갈 때 뭘 시키냐 하면 전어, 그리고 굽는덤, 갑오징어, 갓스어, 그리고 북한 쪽에 거등어, 아마도 저는 광어하고 또 이제 너미를 흰살 생선 중에서는 시킬 것 같고, 그리고 정갱이, 정어리 이거는 꼭 시킬 것 같고, 아카미즈케 주토로 이거는 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돌게, 게살은 아마 저는 시키지 않을까 싶네요. 연어알, 그리고 피초게 이것도 시킬 것 같고, 우니는 애초부터 2개 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히모큐냐 도로다크냐, 마키춘에서는 그래도 히모큐를 먹지 않을까. 왜냐면 도로다크는 그냥 제가 한국에서 해먹으면 되니까요. 막 이렇게 해서 뭐 10피스 12피스만 먹는다고 하면 스시만 해서 10만원, 그리고 이제 사케를 한두 잔 마시면 13만원 정도 선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써서 먹는 거 빼서 생각하더라도 거의 최고의 스시집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이제 긴자나 이제 일본 도쿄에서 스시 사이토산, 스시 스기타산 이런 데는 일반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가도 되는데, 모든 손님에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가게는 역시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이제 처음으로 신바시점을 가봤는데 시간 됐을 때는 다음에도 또 다시 찾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